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수 중에 유리수라고 하는 딱 끊어지는 표현의 숫자와 무리수라고 하는 끊어지지 않는 어떤 숫자를 배웠단 말이야.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우리는 그 숫자를 0.1, 2, 3, 4, 5, 6, 7, 7 이런 모르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이 연필의 길이는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모르겠지. 측정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치? 얼마인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 눈에 가시화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볼 거예요. 수직선 뭔지 기억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수직선. 알고 있던 수직선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자, 수직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요라고 하는 이 1차원의 수의 표입니다. 이게 1차원. 가운데를 기준으로 0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위에 어떤 자연수도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 음의 정수도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봤을 거고요. 자, 1과 2 사이를 3등분해서 거기에 1에 가까운 요 자리가 얼마니? 그러면 1과 3분의 1이야. 이렇게 유리수까지도 표현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위에 무리수를 표현을 해볼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로, 세로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입니다. 다시 가로, 세로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으면 그 대각선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일 때 요 대각선의 길이가 저거의 루트 2가 나옵니다. 왜 루트 2가 나오는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자, 요 가로, 세로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4개를 갖다 붙여봅니다. 4개. 4개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대각선 각변의 중점을 연결한 노란색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노란색 사각형은 정체가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 이름 중에 마름모이자 정사각형이에요. 얘도. 왜냐하면 여기가 45도, 45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90도가 되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표현을 해볼 건데 정확하게 넓이는 어떻게 되냐? 이 가로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대각선으로 인해서 절반이 되겠죠. 그러면 노란색 이 전체 넓이는 하얀색인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겠다.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얀색 전체 넓이는 몇이에요? 4잖아. 그러면 노란색 넓이 몇이에요? 2예요. 노란색 넓이가. 넓이가 2란 얘기는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 길이의 제곱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길이의 한 변은 바로 2의 양의 제곱근이 길이가 된 거다. 그래서 루트 2가 된 겁니다. 이 표현 이해돼요? 다시. 자, 지금 어떤 길이를 선생님이 처음에 지금 예를 들었어요. 가로, 세로 얼마짜리? 가로, 세로? 1짜리. 가로, 세로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길이가 얼마다? 루트 2다. 처음에는 계산을 하는 것보다 외우듯이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설명하는 방식은요. 자, 우리는 뭘 배웠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다. 피타고라스. 자,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는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지요.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의 제곱은 가로 제곱 더하기 세로 제곱이니까 제곱해서 2가 돼요. 따라서 대각선의 길이는 2의 제곱근이 루트 2입니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수직선에서 표현해 볼 거야. 자, 그러면 루트 2는 정확하게 어디 있냐? 0과 1 사이가 한 간격, 여기가 1이니까 그 한 변을 요 1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럼 정사각형의 요 대각선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가 루트 2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콤파스를 찍었다 생각하고 요 루트 2에 해당하는 애를 이렇게 부채꼴을 그려보는 겁니다. 부채꼴. 그럼 부채꼴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요 정도로 내려와서 부채꼴 만들어지는 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고 요 점을 A라고 한다면 요 대각선의 길이와 OA의 길이가 어떨 거야? 같겠지. 부채꼴입니다. 따라서 OA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2가 될 거야.
그러면 A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루트 2예요. 이렇게 해서 수직선 위에 무리수를 표현하게 돼요. 자, 길이가 루트 2인 거 이해됩니까? 루트 2만큼 부채꼴로 찍었다라는 거 상상돼요? 자, 그러면 다양한 루트 2를 이용한 다양한 좌표를 쓸 수 있는데, 자, 다른 좌표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자, 요 2하고 3 사이에 요렇게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을 만들었어. 자, 그렇다면 자, 2에서부터 요렇게 뻗어가는 이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2지요. 그러면 그 부채꼴로 만든 요 3의 오른쪽에 있는 요 좌표를 B라고 한다면 2로부터 B까지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2로부터 B까지의 길이 요게 루트 2지요. 그지? 자, 그러면 B의 좌표는 얼마냐? 2로부터 루트 2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B의 좌표는 2 더하기 루트 2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2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2 더하기 루트 2의 표현 이해됩니까? 이해돼? 자, 그럼 다른 좌표 써볼게요. 자, 이쯤에 가로 세로 일자리 정사각형 또다시 자, 이렇게 해서 내려 찍었다. 자, 여기를 P라고 합시다. 자, P 좌표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이너스 1에서 왔어요. 얼마만큼 왔어요? 요 길이 얼마라고? 루트 2만큼 왔어요. 루트 2만큼 왼쪽으로 왔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P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작하는 좌표로부터 어느 길이만큼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Q의 좌표를 선생님이 만들어 봅니다. Q. 자, Q의 좌표는 자, 어디서 왔습니까? Q의 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Q의 좌표가 됩니다. 자, 루트 2만큼 0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 2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만큼 왼쪽,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만큼 왼쪽, 마이너스 2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 어떻게 쓰는지 알겠니? 자, 표현 방법만 알면, 길이를 알고 표현 방법만 알면 다양한 좌표들을 모두 쓸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가야 돼요. 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의 대각선 길이는 얼마라고요? 루트 2라고요. 자, 피타고라스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가로가 2칸, 세로가 1칸인 요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대각선 길이의 제곱은 밑변이 얼마? 2, 1. 자, 5가 되니까 자, 요 대각선 길이 얼마다? 루트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응용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어디서 왔어요? 1에서 왔어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왔어요? 루트 5만큼. 지금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자, 어디서 왔어요? 1에서 왔어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왔어요.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이렇게. 자, P좌표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실수했어요. 루트 5만큼.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대표로 지금 두 가지만 대각선을 이야기했어요. 루트 2짜리랑 루트 5짜리를 제일 많이 쓰니까. 그러면 이 간격을 응용해 봅니다. 자, 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빨간색 길이는 몇일까요? 그렇지. 밑변이 3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거기에 루트
여기가 루트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찍었어요. 여기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좌표 몇이에요? 0에서 왔잖아. 0에서. 0에서 오른쪽으로 왔어요. 루트 10의 좌표가 여기인 거예요. 세 칸짜리는 루트 10인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하자. 자. 어디에서 왔니? 2에서 어느 쪽? 왼쪽. 얼마? 루트 10만. 되겠어? 막 더 하고 싶네. 재밌어서. 자, 자, 4칸 하세요. 4칸. 오, 4칸. 4칸 가면 얼마일까? 17. 17 아닌데? 맞네. 17. 4, 16 더하기 17. 자, 그럼 요 좌표는 얼마일까요? 마지막.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 됐지 이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봐. 우리는 루트 2도 지금 표현했고 루트 5도 표현했고 루트 10도 표현했고 루트 17도 표현했는데 마음만 먹으면 루트 7, 루트 8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즉 대표적으로 지금 높이가 1인 정사각형에 대한 대각선, 직사각형 대각선만 쓰면 예를 든 거잖아.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서 중요 특징을 하나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럴 거 아니야? 마음 먹고 표현하면. 그러면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을까요? 1과 2 사이에는 유리수가 무수히 많은 점일 거 아니야. 있다. 또 1과 2 사이에는 무리수가 무수히 많이 있다. 맞을까요?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두 수 사이에는 점이 무수히 많은데 이 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럼 좀 과장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자.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으면 그 사이에 무리수도 있고 어떤 무리수 루트 3도 있고 루트 2도 있고 루트 2.7도 있고 유리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과장해서 점으로 확대한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는데 유리수도 무수히 많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노란색 점과 파란색 점은 상징적으로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한 건데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점 있을까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점이 있을까요? 없겠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일 수는 없어. 유리수이던가 무리수인 거야.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실수, 무리수로 꽉 찼어. 이 소리야. 자, 이 표현 이해되니? 실수와 유리수로 메울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실수와 유리수로 메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유리수를 싹 다 뺀다고 상상해봐. 유리수를 싹 다 빼요. 유리수 싹 다 빼. 그럼 메워져? 안 메워져? 안 메워지지. 유리수 자리에 구멍 숭숭 뚫려 있겠지. 그러니까 무리수만으로 수직선 채울 수 있을까요? 없어. 유리수만으로 수직선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유리수, 무리수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유리수만으로 채울 수 있다. 또는 무리수만으로 채울 수 있다? 틀린 표현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점 하나 찍을 수 있어요. 그걸 대응합니다. 라는 말로 하는 거야. 대응. 자,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의 점에 하나씩 찍을 수 있고 거꾸로 수직선 위의 모든 점에는 실수가 하나씩 대응한다. 하나씩 숫자가 다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수직선을 유리수만으로 또는 무리수만으로는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우리말 표현 이해되겠습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는 이 순간에만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자, 이런 게 수직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루트 2를 표현한 거 가로 세로 일자리 보일 겁니다. 자, 마지막 실수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실수의 대소관계는 사실 식이나 기호로는 복잡해 보이는데 실전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그 점을 모두 수직선 위에 표현을 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수일수록 더 큰 수고 왼쪽에 있는 수일수록 작은 수인 건 다 알겠죠.
근데 그걸 언제 일일이 여기다 다 찍어? 다 찍을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 유리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해왔어요.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유리수끼리. 뭐 예를 들어 볼까? 자, 4하고 2분의 9하고 누가 크니? 누가 커? 이런 건 그냥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누가 큰지는? 얘를 4.5예요 라는 소수로 바꿔도 되고 얘를 2분의 8이에요 라는 분수 표현으로 통보내도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쓰는 거야. 그렇다면 유리수와 무리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유리수와 무리수. 그럼 봐봐. 자, 여기 3이라는 수가 있고 자, 여기 루트 8이라는 수가 있어. 했잖아, 이거. 누가 커? 3이랑 루트 8이랑 누가 커? 3이 왜 더 크지? 얘네들은 어차피 다 양수기 때문에 같이 제곱을 해도 대소관계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을 했더니 얘는 9가 되고 얘는 8이 됐어. 아, 그러면 얘가 더 크군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유리수하고 무리수. 그러니까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대소관계를 확인할 때는 뭘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확인하면 된다? 제곱해도 바뀌지 않는 그 성질을 이용합니다. 제곱해도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볼게요. 자, 3이라는 수하고 2 더하기 루트 2라는 수하고 있어.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 3과 2 더하기 루트 2래. 하나는 유리수가 하나는 무리수인데 제곱을 하더라도 얘가 해결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거야, 이럴 때. 이럴 때는 하나의 수에서 하나의 수를 이렇게 빼보는 겁니다. 하나를 빼면 유리수 부분이 해결이 됐죠. 그러면 1 빼기 루트 2라고 하는 건 1이 크니 루트 2가 크니 이걸 내는 거야. 그럼 1이 클까요? 루트 2가 클까요? 루트 2가 크죠. 그럼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음수란 말은 뒤에 있던 애가 컸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대소관계에서는 뺄셈을 이용하는 거다. 뺄셈. 뺄셈을 해서 앞에 게 크면 양수, 뒤에 게 크면 음수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이해되겠죠? 나와 있는 숫자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개념 확인하기 4번부터 볼게요. 자, 4번. 다음 중 옳은 것에 O, 틀린 거 X. 다시 또 마음의 준비를 해보세요. 루트 3과 루트 5 사이에는 유리수가 없을까요? 마음의 준비. 맞으면 손 들고, 틀리면 가만히 있고. 하나, 둘, 셋. 틀렸죠? 사이에는 유리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루트 3과 루트 5 사이에는. 자, 1 더하기 루트 2라고 하는 수에 대응하는 점은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없을까요? 자, 맞으면 손 들고, 틀리면 가만히 있기. 하나, 둘, 셋. 역시 틀렸죠? 모든 점은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자,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을까요? 다음에 준비. 하나, 둘, 셋. 답 메울 수 있죠. 자, 잘들 하셨어요. 자, 5번. 4 루트 2와 2의 대소를 비교하는 과정이다.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 수에서 하나를 빼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4 루트 2라고 하는 수에 4 빼기 루트 2라는 수에서 2를 뺐더니 4하고 2가 빠져서 2 빼기 루트 2가 된 거예요. 2는 루트 4와 같은 값이므로 2 빼기 루트 2는 양수다, 음수다? 2가 더 크다. 큰 거에서 잘못 빼면 양수다. 따라서 뺀 결과가 양수이므로 앞에 있던 수가 더 컸어요. 이렇게 되는 결론인 거예요. 자, 핵심 문제 보러 갈게요. 3번 할 차례죠? 3번. 자, 가로, 세로 몇 칸인지를 가지고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서 출발했어요? 출발한 좌표는 1에서요. 자, 오른쪽으로 이게 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가로가 얼마? 3. 세로가 2. 자, 가로 3, 세로 2면, 자, 요 길이는 AC는 루트 9 더하기 4는 13인 겁니다. 대각선 길이 루트 13. 자, 그러면 1에서 얼마만큼 왔다?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13만큼 왔다. 요게 Q의 좌표입니다. 자, 그러면 P의 좌표는요? 자, 똑같이 얘는 반원을 그렸으니까. 자, 그러면 A에서 P를 가는 길이도 루트 13. 똑같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 시작했어요? 1에서 어느 쪽? 왼쪽. 루트 13. P하고 Q의 좌표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두 개를 골라라. 파이는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OX 있다. 모든 수는 대응시킬 수 있다. 루트 2,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OX O 1과 루트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는 건 맞는데 무수히 많은 정수는 틀려요. 정수는 몇 개 유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어야는 틀린 게 됩니다. 유한계의 정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좀 알겠어요?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자, 5번입니다. 대소관계. 사실 이거 중요 표시 좀 해주셔야 돼요. 실수의 대소관계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실수하지 마시고요. 다음 중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자, 다시 한번 여기 칩한 보고 집중하세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어떻게 본다? 빼서 양수냐 음수냐 0이냐 하는 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법대로 먼저 해볼게요. 자, 1번. 루트 10 더하기 1에서 4를 뺍니다. 자, 그러면 루트 10 빼기 3이에요. 자, 루트 10이 커, 3이 커. 루트 10이 크죠? 그러면 양수, 음수. 양수. 양수면 누가 커? 앞에가 크다. 자, 2번입니다. 12에서 루트 5 더하기 루트 10을 빼자. 자, 그러면 2 빼기 루트 5가 됐습니다. 2가 커요? 루트 5가 커요? 루트 5가 커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요. 음수. 뺐더니 음수니까 누가 크다? 오른쪽이 크다. 자, 3번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8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3을 뺍니다. 그럼 플러스 3이 된 거예요. 4 마이너스 루트 8입니다. 자, 루트 8이 커요? 4가 커요? 4가 커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양수. 그러면 앞에가 크다. 자, 4번입니다. 2 더하기 루트 5에서 루트 3, 루트 5를 빼면 루트 5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최종 결과는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자, 누가 커요? 2가 커요. 큰 거에서 빼면 양수, 음수? 양수! 큰 거에서 빼면! 큰 거에서 빼면 남아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부족하니까 음수. 자, 양수니까 앞에 게 크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5번도 마저 해봅시다. 자, 2 더하기 루트 6에서 루트 6 더하기 루트 5를 빼면 2 마이너스 루트 5가 남아요. 자, 우주야. 2하고 루트 5 누가 커? 양수야, 음수야? 음수. 자, 정석대로 하는 풀이를 한번 봤고요. 간단 풀이 한번 볼게요. 자,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대소관계는 양쪽에서 똑같은 걸 더하나 빼나 똑같지. 자, 보세요. 1번. 똑같이 1씩 빼요. 루트 10과 3을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루트 10이 큰 거 알겠어요? 정석의 과정을 조금 비틀어서 편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양변에서 그러면 몇을 빼주면 딱 좋겠어요? 10씩 빼요. 그럼 여기가 2하고 루트하고 비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3번은요. 어떻게 주면 될까? 한쪽을 완전 무리수만 만들어라. 이런 소리야. 그러면 1을 빼요. 그러면 여기가 빼니까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루트 8과 4를 비교하면 쉽겠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여기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 유리수, 무리수가 섞여 있는 걸 하나만 만들어라. 양변에서 뭘 빼요? 루트 5 빼주면 되겠죠? 그럼 2하고 루트 3을 비교하면 된다. 5번에서는 누굴 빼요? 루트 6을 빼주면 2하고 루트 5를 비교해라.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빠른 풀이 이해돼요? 실전에서는 지금의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마지막! 다음 중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자, 수직선에는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는
누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루트 2를 줬어요. 약 1.414로 계산해라. 루트 5를 2.236으로 계산해라. 자, 그러면 1번 루트 3은요? 사이에 있을까요? 그치?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5보다는 작은 수니까 이렇게 있겠다. 어딘가에 있겠다. 자, 다음은요. 아, 여기 있다. 루트 2 더하기 0.2는 있을까요? 1.414에다가 0.2 더하면 몇이야? 1.614 정도가 되네. 그러면 사이에 있겠죠? 이렇게 보는 거야. 루트 2 더하기 3은요? 루트 2 더하기 3은 4.414가 되니까 루트 2 더하기 3은 이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없어요, 얘는. 루트 5 빼기 0.3은 2.236에서 0.3을 빼니까 1.936. 사이에 있겠죠? 이렇게. 자, 5번은요. 이런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둘 더해서 나누기 2한 수를 중점이라고 불러요. 중점. 루트 2와 루트 5 사이의 중점. 중점은 당연히 둘 사이에 있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래서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줘요. 대소 관계를 확인해서 사이에 있니 없니를 판단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또 연습.